사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여러 가지로 이 검찰 개혁 또 검수완박 이런 것들을 놓고 갈등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에서 쌓인 국민적인 어떤 피로감들, 그 여러 갈등 속에서 발생했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정권 연장을 좀 불가능하게 했던 게 아닌가라는 시각도 이 정치권 일각에서는 나오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요란하게 했던 것 치고는 실질적으로 별로 바뀐 게 없지 않느냐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임 부장님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안에서 힘들게 저로서는 안에서 10년 동안 투쟁해온 저로서는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네. 검찰이 대한민국 법을 안 지키고 있다. 아, 검찰이 대한민국 안에서는 지금 반란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으로 제가 상황을 인식했었고요. 나는 정부군 공무원이니까 성문을 열어 젖히고 정부군을 기다리겠다. 네. 네, 죽어서 원기가 되어서라도 성문을 열어 젖힌 성문을 갖다가 정부군이 빨리 진압하러 와야 되니까 기다리겠다라는 마음으로 성문 열어 젖히고 안에서 지금 돌말 날라오는 걸 갖다 막고 있는데 정부군이 한참 안 오더니 정권이 바뀌었더니 저쪽에서 뿅 연락이 가더니 이쪽에서 반란군이 다시 옷을 갈아입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 정부군이 저기서 다시 계속 제가 반란군인 그 상황에서 아니 왜 정부군이 이렇게 안 오는 거야? 뭐 네. 이게 좀 황당한 상황이 됐었는데 그러니까 늘 우리 검찰은 안 바뀌었잖아요. 네. 뭐 DJ 정뭐 쭉 하다가 군부 독재 시대는 군부 독재로 기생을 해서 살고 뭐 DJ 뭐 다 노무현 대통령 안 그랬었나요? 이게 약간 좀 많이 아쉬운 게 뭐냐면 검찰을 이용하겠다는 용검의 욕심을 어느 권력도 놓지를 못하더라고요. 너무 검찰이 매력적이고 있으면 좋으니까 네. 적당히 검찰의 자치권을 인정해줘서 그걸 다 이용하려고 하다 보니 결국은 제도의 문제기도 한 사람의 문제인데 그 나쁜 사람 그대로 써가지고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정권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제일 처음에 박형철 네. 그 공직기관 비서관 들어와서 박형철, 윤대진, 윤석열이 세 분이 검찰 인사를 다 했다고 제가 알거든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그 총장이랑 이제 틀어지기 전까지는 그 세 분이서 약간 윤석열 측근 라인이 아닌 사람들 몇 명 정치검사들 속까지는 가시적인 건 있었지만 정치검사들 뭐 그대로 네. 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개혁하는 척하지. 그런 정치검사들 검찰 라인들이 허락한 한도 내에서의 개혁만 한다면 네. 뭐가 되겠어요. 하는 척만 하는 거지. 안 하는 거 하는 척이라도 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만 하는 척에 그쳤기 때문에 그리고 틀어지고 나서 막판에 갑자기 밀어붙이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명분이 네. 없어지는데 그로 인하여 많은 그게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있었고 저도 참 많이 속상했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을 이용하려는 그 유혹을 이 민주당 계열 정당도 이 보수 정당 계열의 정당들도 어쨌든 이겨내지 못했던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지. 그게 권력이죠. 그게 권력이죠. 이게 아주 깨끗하고 아까 이건 아주 위험할 수는 있지만 네. 정치권이나 이런 분들은 여야를 불문하고 우리 검찰 저는 검찰 말고는 아는 게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검찰 출신, 야당 정치인, 여당 정치인 이렇게 보잖아요. 여야를 불문하고 검찰 출신 가 있을 분들은 차이를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적당히 검찰을 이용해서 네. 그러니까 양쪽에 양다리를 걸치시면서 요간 듣게 적당하게 해서 자기 지역이 전라도면 민주당하고 TK면 이쪽이 오고 네. 뭐 이분이 이쪽 당으로 가도 전혀 문제가 없는 분들 그러니까 적당히 썩었고 적당히 타협하며 그렇게 하시는 척 하시는 분들이 어디나 다 있으시니까 네. 검찰 이거 뭐 깨끗하게 정치하기는 어렵다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검찰과 친하고 싶죠. 그러면 뭐 적당히 봐주는데. 아. 그러니까 국리민복이나 국가의 발전이라기보다는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이 한 몸 불철주야 뛰어보겠다라고 하는 그 권력욕에 사로잡힌 분들이 이 당이나 저 당이나 여든 야든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뭐 저는 참 슬픈데 뭐 이 도찐 개찐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지만 네. 저는 뭐 100% 깨끗한 사람은 어차피 없고 없죠. 예. 99% 깨끗한 99% 더러운 사람과 98% 더러운 사람이라면 98%로 가야 되는 거고 네. 그러니까 어느 쪽이든 사회는 만년설이 위에 쌓여 있는 산과 같다고 생각해요. 위에는 깨끗한 사람도 있지만 내려갈수록 더럽잖아요. 그런 것들 하면서 사회 중간층 수준으로 사회가 조금씩 나아간다. 나아가는 방향이라면 조금 나은 사람, 나은 척이라도 한 사람이 안 나은 척하면 나으니까 그렇게 간다는 방향으로서의 방향성을 가지고 인내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속상하지만 그래도 뭐 개혁하는 척이라도 하면 안 하는 것보다 나으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 목소리 내야죠. 아주 놀라운 그 역사 의식인데 역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 유민검사 말씀에 귀를 좀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한 3가지를 연달아 그 질문을 드리겠는데 지금 일선 경찰들하고 특히 행안부 갈등이 심각한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연상하는 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 우리 검찰은 기본적으로 경찰을 좀 무시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예전에 뭐 음성 녹음 파일에 아, 뭐 저도 엉간다 들어봤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그 말씀하신 게 있었잖아요. 어디를 권력을 내놓냐 뭐 이런 예, 얘기도 그러니까 하시고 그렇게 우리 검사들이 정말 문제는 계급 의식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최고고 나머지는 뭐 내가 정권을 열고 세상을 좌우지한다 뭐 이런 것에 대한인데 그렇게 검사들 중에 오만하신 분들은 경찰 선민의식이죠. 따위가 감히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그러니까 네. 수사권 조정 못 찾는 거잖아요. 너희들이 뭘 알아? 네. 우리가 다 해야지. 우리가 다 같이 주자. 너희들은 알지가 못해란 선민의식 뭐 이런 그렇죠. 것들이 좀 네. 있어서 그런 발로라고 생각이 들고요. 마음이 아프죠. 죄송할 뿐입니다. 네, SNS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관련 검사들의 집단 행동에 대해서 감찰을 요구한다는 글을 올리셨다는데 어떤 맥락입니까? 이건 또? 그러니까 저는 평검사회나 수사관 회의는 만들어져서 검찰청법의 근거 규정이 만들어져서 함으로써 하위 상달의 소통이 창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늘 하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 검찰에서는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면 진짜 검찰 내부에 이거 부조리한 것을 고치자 이런 것으로 사실상 한 적은 없고요. 네네. 맨날 수사권 조정 네. 뭐 이런 거 할 때 우리 검찰 권한 사수 으쌰으쌰 할 때 관제됨으로 많이 썼었어요. 아, 예, 이게 노무현 대통령의 그 검사와의 대화 등등 때 그때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 네. 위에서 하라고 했거든요.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어떤 차장님은 평검사회 의장한테 이런 안건으로 결론을 내서 발표하라고까지 안건 결론까지 코치해 주셔서 그때 황당했다 차장님한테 그 어떤 선배가 차장님한테 그건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라고 말을 할 정도로 그렇게 관제대모가 좀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네. 검찰에서 전체적으로 전국에서 일어났던 거 성공했던 거는 검찰 위에서 허락과 묵인과 용인과 권장이 없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늘 그렇게 돼서 좀 그건 집단 행동이거든요. 특히 우리가 사실상이 무력이잖아요. 네. 그래서 되게 위험한데 그것이 좀 심각해지는 상황이 특히 이제 윤석열 총장 때부터 너무 심각해져가지고 뭐 법무부 안에 검찰국도 법무부 장관의 말을 안 듣는 상황이 들어갔었으니까 네. 이렇게 되면서 저거는 집단 행동 진짜 위험한데 그런데 우리 검찰이 모든 검사들이 예외 없이 거의 갔었어요. 집단 행동을 했었어요. 집단 행동을 가입하지 않으면 참여하지 않으면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었어요. 그러니까 감찰할 사람도 없었고 수사할 사람도 없는 상황까지 가서 위험하다고 했는데 뭐 감찰할 의지가 아무도 없으니까 네. 뭐 요구해봐야 뭐 그렇게 했는데 마침 경찰이 그렇게 해서 좀 하시길래 울고 싶은데 뺨을 때려주시니 통곡하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그때 저와도 좀 친분이 있는 경찰관들이 있었는데 네. 경찰관들이 저희 방에 와서 그때 무슨 말을 하냐면 위에서 경찰국 설치 반대 뭐 이런 마스크를 경찰관들이 좀 썼더니 위에서 집단행동이라고 하지 말라고 공문이 내려왔다고 막 그러길래 만약 그런 걸로 만약 그 경찰분들을 감찰을 하겠다고 하신다면 제가 검사들 징계하라고 선제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고발도 할 테니 네. 그렇게 되면 고발하게 되면 압수수색 영장 대검 서버를 갖다가 압수수색하겠다라고 경찰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게 되면요 네. 중앙지검 아마 형사상부나 이런 데서 어디 감히 대검 서버를 압수수색해서 그렇죠. 혐의 없으면 명백하다고 아마 기각할 것이다. 네. 그렇다면 그 기각 문구를 활용할 수 있을 테니 내가 그렇게 도와드리겠다라고 제가 했었어요. 저는 경찰이 처벌받는다면 검사도 처벌받아야 되고요. 네. 검사가 처벌 안 받는다면 경찰도 처벌 안 받아야 된다는 생각해요. 그것이 대한민국 법률이니까. 굉장히 멋진 말씀인데 방금 전에 노무현 대통령 때 왜 검사와의 대화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때 검사셨죠? 그렇죠. 근데 저는 그거 보면서 대통령 장인의 옛날에 그 빨치산 경력입니까? 그걸 가지고 빨갱이로 몰고 갔던 어떤 젊은 검사. 저는 그때 도대체 저런 검사들하고 대통령이 무슨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야. 그 법무부 장관 누구였죠? 강금실 장관. 강금실 장관. 강 장관은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저런 제안을 하고 또 노무현 대통령 왜 저걸 받아들였을까? 저는 아주 속이 타들어갔는데
당사자로서 어떤 느낌이셨어요? 그게 2003년인가 맞습니다. 그때 제가 네네. 경주지청에 있었어요. 이 네네. 아름다운 경주지청에서 네. 시골에 가게 되면 그 저기 서울에서 무슨 소동이 일어나도 아무래도 저 멀잖아요. 전쟁은 저 멀고 여기 아름다운 경주, 내 사랑 경주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때 평검사회 전국 회의가 있어가지고 경주청 수석이 서울 가고 그랬었는데 네네. 네. 저는 아름다운 경주에서 행복하게 살았고요. 그리고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노무현 대통령한테 정말 죄송한데 전 싫어했었어요. 그러니까 내 사랑 우리 검찰. 아. 왜 우리 노무현 대통령은 우리 검찰을 지금 검찰을 싫어하지? 옛날에 우리가 고문하고 나빴지만 지금 검찰은 아니야. 왜 우리를 싫어해? 뭐 이런 마음이 네. 있어서 우리 검찰을 싫어하니까 나도 당신 싫어. 이런 마음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그 노무현 대통령이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진심이 있었다. 난 진심이죠. 그때는 왜 몰랐고 미워했지? 음. 그런 것에 대해서 약간 죄책감이 저는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때는 우리가 아마 대통령과의 토론이고 그 공개 토론에서 우리가 뭘 잘하겠어요. 저도 못할 테지. 그래서 속상해서 우리가 아마 산산이 부서질 것이라 생각을 했기 때문에 속상해서 네. 저는 안 봤어요. 아, 그러셨구나. 그리고 과연 그리고 나서 욕을 엄청 먹더라고요.